예, 안녕하십니까. 댓글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식용 베이킹 소다 물과 소금물 비교 좀 해주세요. 베이킹 소다 물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방광에 자극이 많이 가서 소변을 보러 자주 가는 분들, 또 혈중 pH를 높이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이 베이킹 소다물을 잘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주로 또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 두 가지 소금물과 베이킹 소다물,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분상으로 차이를 확실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분부터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요. 베이킹 소다물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얘는 pH는 어떠냐 하면 알칼리성입니다. 약 pH 8.3. 바닷물의 pH하고 비슷한 그런 농도입니다. 사람의 몸의 혈중 pH는 보통 7.4 정도 되죠. 그것보다 약 1 정도 높은 상태인데요. 자, 이 알칼리 물을 먹었을 때 위장에 들어가게 되면 위장 속의 위산과 만나게 되면 중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칼리 술을 먹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안 드시는 게 더 좋고요. 공복에 드시는 거, 공복에 가글을 하면서 드시는 거, 이럴 때 좀 더 효과적이다. 즉, 내 몸의 pH를 높이고 싶을 때, 산화되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pH를 높이고 싶을 때, 베이킹 소다 이걸 먹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산성이 된 것을 알칼리로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로 쓰인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거는요, pH를 산성으로 된 것을 좀 끌어올려 준다, 이런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pH가 떨어지고 있을 때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pH는 한 7.5 정도 나옵니다. 천일염의 경우에는. 그런데 7.5 천일염 이렇게 되니까 이게 pH를 끌어올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용융 소금을 드시게 되면 저 베이킹 소다보다 pH가 10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용융 소금은 pH가 9.5 정도 나오고요. 저 베이킹 소다는 pH가 8.3 정도 된다. 거의 1 정도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염소를 공급을 해서 위산을 만드는 데는 소금이 더 유리하고요. 전해질을 보충한다든지, 그 다음에 탈수를 방지한다든지, 피로를 회복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고, 용융 소금이 떨어진 pH를 끌어올리는 데는 충분히 베이킹 소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의 핵심적인 부분을 비교를 좀 해보자라는 건데요. 운동 후 피로 회복의 경우에는 베이킹 소다는 가능은 하나 좀 약하고 소금물은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는 베이킹 소다는 해당 사항 없고요. 소금물은 핵심적인 작용을 한다. 구강 청결이나 입냄새 제거에 베이킹 소다 항균 작용을 합니다. 소금물은 살균 작용을 합니다. 둘 다 항균성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이제 pH가 높아서 알칼리라서 그렇다. 용융 소금은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용융 소금을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과용시 위험하다. 나트륨 플러스 알칼리가 축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베이킹 소다, 소금물의 경우에는 적당량 섭취 시 안전하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마시는 게 더 좋을까라는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둘 다 이제 용액 상태가 되는데요. 용액의 경우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공복에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물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소금은 식사 때 꼭 충분하게 먹어주고요. 지금까지 말씀
말씀드린 저런 기능을 보려면 공복에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어떤 경우에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 베이킹소다물이 더 좋은 경우는 위산이 역류하거나 속쓰림, 소화불량이 자주 있을 때, 과도한 산성 체질 조절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 몸이요 지금 계속 산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성화되는 것을 끌어올리는데 베이킹소다 굉장히 유용하다. 일시적으로 체내 pH를 알칼리화하고 싶을 때, 그래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많이 된다. 피곤하면 pH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만성 신부전, 고혈압, 심부전 환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장기 복용 시 나트륨 축적, 부종 유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소금물이 더 좋은 경우, 땀을 많이 흘려서 전해질이 빠져나갔을 때 보충하는 용도로 염화 나트륨을 섭취를 해주는 것, 이런데 유용하다라는 거고요. 저나트륨 증상이 있는 경우에 나트륨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어지럼, 두통, 기운이 빠질 때, 그래서 소금은 이런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로할 때, 부정맥이 있을 때, 저혈압 증상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부정맥이신 분들 미네랄 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소금을 잘 챙겨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만 먹을 게 아니라 칼륨도 꼭 같이 먹어야 된다. 이게 1대1로 거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개가 부족하면 다른 것도 그냥 부족해진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야 같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칼륨을 꼭 같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변의 염도가 0.8 이하로 나올 때는 소금을 보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WHO에서는 탈수 예방을 위해서 경구 수분 보충액 NaCl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충하라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소금은 또 못 먹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소변을 1리터 정도 넣는다면 그 1리터 속에 소금이 빠져나가는 양이 보통 9g 정도 되거든요. 매일 9g씩 나가기 때문에 매일 9g 정도는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위장이 약하신 분, 속쓰린 분들 이런 경우에 베이킹소다물을 1g을 200ml에 타서 먹어라. 물론 이거보다 좀 더 2배로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운동 후 탈수 증상, 피로감이 심할 때 미네랄 소금물을 1g에서 2g 정도 200ml에 타서 마셔라. 두 가지를 상황에 따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도 매우 효과적이다. 소화를 시키는 데는 식사 때 소금을 충분하게 넣어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탈수가 일어나거나 운동에서 땀을 흘리거나 사우나를 해서 땀을 흘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금물을 타서 또 마셔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 이 소금물도요, 용융소금이 베이킹소다보다는 10배 정도 더 좋다. 천일염보다는 100배 정도 용융소금이 더 좋다. 용융소금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다수와 용융소금, 그 다음에 천일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pH, 그러니까 몸이 산성화되고 있는 것을 끌어올려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다. 같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